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3일 금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시작을 좀 활기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막 시장의 단기 반대응을 희망차게 기대하기보다는 좀 우여곡절이 많은 시장이 연출될 것으로 이제 어제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좀 침울한 또 약간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하다라는 기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뭐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활기차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인사이트 깊은 이야기 오늘 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월가에서는 과연 FOMC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를 먼저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미국 증시가 FOMC 충격이 지속됐다. 달러 엔 환율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라는 소식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FOMC가 항상 이제 그동안 오래 움직임을 보면은 뭐 당일에 하락을 하면 다음 날에 좀 해석을 달리해서 반등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고 또 시장의 하락이 워낙에 또 하루 동안에 깊게 나왔던 적이 많고 그 다음날 급반등을 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9월의 FOMC는 당일에도 하락을 했고 그날 다음 날에도 회복하지 못한 채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의 움직임 마감 상황을 보자면요. 다우지수가 0.35% 하락하면서 3076포인트 선. 이러다가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밤 뭐 앞자리가 2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슬픈 예감이 들고요. S&P 500 지수도 0.84% 하락했습니다. 33,757포인트 선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1,066포인트 선 마감하면서 국채금리의 급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또 괜찮을 때는 국채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나스닥이 초록불을 켜기도 했었죠. 근데 어제는 어쨌든 1% 넘게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가장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뭐 정리하자면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연준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고강도의 긴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하지 못한 채 물론 장중에 다우지수가 막판에 좀 초록불을 켜내기도 했습니다만 또 아쉽게도 쭈르르 미끄러지면서 마감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지금 전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이제 올해 말 기준 이제 기준금리가 4.4% 수준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미디엄 값으로 4.6% 오를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 이제 두 번 FOMC가 11월, 12월에 남았는데 이 두 번 동안 125bp 그러니까 1.2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라는 부담이 시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국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 일부에서도 금리 인상이 줄을 이었는데요. 이제 어제 영국 중앙은행인 BOE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서 지금 연 2.25%까지 올라왔고요.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기준금리는 기존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 0.5%로 올라갔고요. 노르웨이도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리면서 0.5%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기본 한 0.5% 정도는 올렸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이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대만은 0.125%포인트 올렸고요. 인도네시아 0.5%, 그리고 필리핀도 금리를 0.5%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달 이제 10월 5일인가요?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0.25%보다는 0.5% 이야기가 또 힘을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가운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긴축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국채 가격의 하락, 이와 반해서 금리는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71%로 급등을 해서 다시금 2011년 이후 2011년 초, 그러니까 2월 이후에 최고치로 경신을 했고요. 2년물은 뭐 이제 4%가 거의 기본값이 된 걸까요? 4.16%를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지표 몇 가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8월 경기 선행 지수가 6달,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그 우려가 증폭되는 모습이었는데,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의 미국 경기 선행 지수 전월 대비 0.3% 하락한 11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 수분기 안에 앞으로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안에 경기 침체를 전망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왔고요. 고용지표 관련해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었다고 하고요.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단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지금 5천 명 정도 증가하면서 21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월가에서 집계했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21만 5천 명이었거든요. 2천 명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하기보다는 실업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고용이 악화가 되면 될수록 연준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이 얼마나 더 빨리 끝날 수 있느냐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맵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은 하락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주요 섹터 일부 부동산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딱 정중앙에 헬스케어 섹터, 뭐 존슨앤존슨, 일라일릴리, 이런 에브비, 머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오른 종목이 다행히도 몇 가지는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85% 반등, 구글도 0.5% 반등을 했고요. 메타도 0.49%, 그리고 트위터도 0.3%대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계속 뭐 하락세 보이고 있는 어도비의 주가도 어제 아주 조금이지만 어쨌든 초록불을 켰는데, 반면 애플은 0.64%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투자 의견 상향 소식과 함께 어제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5% 넘게 하락하면서 125달러 선까지 주가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고요. AMD도 6% 넘게 하락을 했고, 예, 마이크론의 주가 0.8%,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의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도 좀 많이 하락했어요. 4% 넘게 빠지면서 주가가 300달러 아래로 좀 많이 미끄러지는 모습 보이면서 288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주 이제 포드의 주가도 2% 넘게 하락세, 그리고 타겟 3.8%대 하락세를 보였고,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지금 예정돼 있는 코스트코의 주가도 1.2%인데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코스트코의 주가는 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유가 관련한 종목들 보면요, 좀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요. 국제유가가 지금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올랐지만 그래도 WTI 기준으로 지금 83불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전 120달러 넘어섰을 때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80달러 선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이 전해졌고요. 엑스모빌의 주가는 0.42% 하락, 그리고 쉐브론의 주가도 0.08% 소폭 하락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1%대 하락했습니다. 좌측으로 좀 와볼까요? 금융주들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금융주가 좋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뭐 경기 침체가 되면은 금리 인상 아무리 한다고 해도
금융주도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일단 카드사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결제 관련한 기업들 페이팔 어제도 좀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도 3.86%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도 주가가 1% 넘는 하락세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개별 종목들 보면 미국 건축업체 중에서 KB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다음 분기에도 공급망 제약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주가는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로비훗 많이 쓰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쓰고 있는 증권거래 플랫폼이죠. 미국 증권 당국에서 회사의 주문 정보 판매 관행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비용 감축 그리고 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어렵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 마감 분위기 쭉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을 꼴딱 샜네. 피곤해. 2%. 아니 1시간을 자더라도 제대로 자야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잖아. 이 지누스. 이거 아직도 안 써봤니? 벌써 100만 고객이 리뷰를 달면서 그 기술력을 검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우 형님도 지누스로 꿀잠 챙기셔야죠. 이야, 이거 지누스 편안하구만. 지누스와 편안함이 함께하는 공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편안함과 즐거움을 당신의 공간에 펼쳐보시죠. 함께하는 공간 지누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예, 아침에 저희 이제 새벽부터 광고 중에서 지누스 얘기 나오니까 저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니커 얘기 들으니까 또 배가 고프고요. 예, 아직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픕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익에 배가 고프실 것 같고요. 여러모로 우리는 좀 많이 지금 빈곤해 있는 상태네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진행해 볼 텐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도 요즘에 이제 개강하시고 또 요즘에 이남우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또 무료로 이제 콘텐츠 중에서 교육 콘텐츠를 쭉 올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어제 보니까 이제 워런 버핏과 애플이 주제던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만 힌트 주시겠어요? 예, 그 학교는 이제 4주 차로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4주 있으면 중간고사 봅니다. 이게 벌써요? 빨라요, 벌써. 그리고 이제 제가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이나무에 투자 교실 시작했는데 네. 2교시 수업을 이제 어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아주 쉽고 정통으로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가장 존경받고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애플 주식을 5.5% 갖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그것만 해서 한 100조 원 이상 벌었는데 그 투자한 배경 이제 그걸 제가 좀 그분의 속내일 들어가서 한번 네. 좀 분석을 해봤고 그걸 우리가 좀 실전에 응용하자 이제 네.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네, 자세한 영상을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저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게 뭐 사실 충분히 유료 강의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교수님께서 또 컨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총 한 4가지 정도로 굵직하게 잡아 보셨는데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요 미리 주제를 주실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나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네. 아유 어제는 뭐 이렇게 쉽게 그 어프로버를 승인을 해주셔서 그래서 뭐 제가 편하게 무슨 준비를 거나,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우리 뭐 파월 연준이 이제 금리 올린 얘기하고 이제 국내 그렇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 대부분의 기자는 실제 그 브리핑을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핵심 메시지는
우리 연준이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세 가지 네.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조건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셋 중에 하나는 이미 충족이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나머지 두 가지는 되게 어렵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20, 30대는 모를 텐데 40, 50대나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미국 월가를 좀 팔로우 하신 분들은 드러큰 밀러라고 드라큘라가 아니고 네. 드러큰 밀러. 이분이 90년대부터 한 20년은 월가의 가장 최고의 투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랑 같이 퀀텀 펀드를 운영하고 이분이 입을 열면 진짜 주목을 하던 분인데 네. 지금은 한 70세쯤 돼서 뭐 약간 세마이 은퇴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 일주일 전에 앞으로 10년은 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10년이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분이 뭐 어떻게 보면 다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왜냐면 기업이 되게 다이나믹하다고 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메타가 소문 안 나게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팀별로 여기는 운영하고 팀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래서 뭐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그런데 한 5에서 10%씩 인원을 계속 감원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가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모건 스탠리가 10% 정도 인원을 감축시키면 기업 이익이 메타가 한 10%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하루 이틀 조금 약간 강보합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조금 자세한 내용을 회사가 밝힐지 우리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미국의 뭐 양대 자동차 회사가 GM 포드인데 짐 팔리 CEO가 와 있잖아요. 이제 배터리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의 최고 경영자를 네. 만나러 왔는데 최근에 보면 IRA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그 시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전기차당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7,500 보조금을 주는 거가 발표가 되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진짜 급한 것 같아요. 이미 수요가 너무 폭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진짜 전기차 주문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그 전기차 전망을 많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파월이 제시했던 파월의 연설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 혹은 이제 포인트를 명확하게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0.75 퍼센티지 그러니까 네. 75 베이시스 포인트 빕스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인상을 발표하고 이제 항상 그렇듯이 한 15분, 20분 본인 의견을 표명을 하고 파웰 의장이 그다음에 이제 20분 정도 기자들 모아놓고 Q&A 네. 했죠. 근데 이제 요거 사진을 보시면 우리 골프 칠 때 헤드업 한다고 그 네. 고개를 들지 말아야 되는데 열심히 읽느라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기자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되게 데이터, 팩트에 되게 충실한 그런 이분의 성격, 연준의 기본은 그런 조직 운영 그 방침을 네.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톤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아마 이제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조금 토화 정책을 긴축해서 완화로 선회할 것인가. 근데 이제 세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떨어지면 우리가 한 조건을 충족한다. 근데 이건 이미 충족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노동시장이 엄청 타이트하죠. 그래서 구직자 한 명당 보통 2개의 잡 오퍼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뭐 아주 낮죠. 3.6, 3.7%니까. 근데 노동시장이 지금 이제 타이트한 게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조건은 전 개선이란 단어가 안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 표현을 찾으려고 어제 언론을 찾았는데 그 타이트네스가 풀린다는 게 한국말로 정확한 게 없습니다. 되게.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오해할 수 예, 있지만 그러니까. 저 개선된다는 예, 게 오히려 실업률이 조금 올라간다면 그건 아직 충족이 안 돼 네. 있고 관련된 그림 연준이 제시한 그림 제가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제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앞으로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고 이제 이것도 제가 미연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이제 한 1.8%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초에 골드만삭스도 미국 경제를 하향 조정했고 최근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코노미스트들이 추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드만 의견도 그렇고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의 평균치도 올해는 거의 제로 성장, 경제 성장이 실질 기준으로. 근데 명목 기준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뭐 한 7, 8% 되니까 거의 10% 가까이 올해도 명목 기준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 기준 보통 우리가 쓰는 내년의 경제 성장은 한 1%, 1에서 1.1%. 그래서 이미 1.8% 잠재 성장률을 많이 하회했고 내년에도 하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 조건은 충족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이 지금 한 3.6, 3.7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이 뭐 어제 또 뭐 그 재무장관 옐렌이 5% 이상까지 지속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연준의 그 포캐스트를 보면 여기 올해는 뭐 4% 미만이 거의 확정적이니까요. 지금 9%니까. 근데 이제 내년이 레인지는 이제 추정한 사람들의 레인지는 넓지만 올해보다는 많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래서 거의 이제 5%대에 육박하는 4.5에서 5% 정도 육박하고 2024년 2년 후에도 미국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하여간 안 좋아지고 나서 회복을 많이 못 보인다는 그런 가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하여간 만족시키기는 만만치는 않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미 연준이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PC, 그러니까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이제 요것을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인플레이션보다 연준은 더 전문가적으로 쳐다보는데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7월께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건데 전년 동기 대비 6.3%.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인플레가 좀 잡힌다고 미 연준 내부 그다음에 이사회에서는 보는 게 내년 2023년 그 추정치를 보면 이것도 뭐 레인지가 되게 큽니다. 분포는. 되게 크네요. 하지만 이것이 한 2에서 3% 사이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은 여전히 베이스 케이스 기본 가정은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베이스 케이스를 깔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전에보다는 좀 희박해졌다. 이제 그걸 어제 그저께 이제 파웰이 실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관건은 뭐 내년 2분기나 3분기가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이 될 것으로 많이 보는데 결국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해서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밀고 나가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실질 경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기간이 또 얼만큼 될 것이냐. 이제 그것도 되게 어제 그 Q&A 시간에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이제 금리를 최정점까지 올리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그만큼 이제 그 시차, 통화 정책의 그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시차를 두고 보겠다는 거여서 근데 이제 그쯤 시차가 그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마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머지않아 그 금리 인상이 이제 그 거꾸로 종료가 되고 이제 선회할 것으로 봐서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봤던 저런 이제 PC나 또 고용 관련된 실업률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드러켄 밀러라는 분이 10년 동안 장이 없다. 저는 이 얘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하는데 이분이 워낙 거물이어서 지금 상당히 이제 화제가 월가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라큰 밀러 지금 이제 70이 거의 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상당히 원로이신데 이분이 되게 유명해졌던 게 1992년에 이제 조지 소로스의 대표 펀드가 퀀텀 펀드였는데 매크로 글로벌 매크로 펀드인데 그거의 대표 펀드 매니저를 할 때 영국이 파운드가 못 버틴다 그래서 파운드를 공매도 숏을 쳐서 15억 달러 이상을 하루에 번 한 2조 원 이상. 그러니까 글로벌 매크로를 잘 보고 진짜 그 똑똑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개인 펀드도 그 이후로 한 20년 운영했는데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한 분이고 네. 국내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인터뷰 이제 요약이 그러니까 아주 그 경기 침체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entire decade 앞으로 10년 동안 주식 시장은 거의 상승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너무 그동안 그 돈을 많이 찍어냈고 가령 포르쉐 경기 자동차를 200마일, 320km로 달리는 것 같이 통화 정책을 완화를 했고 단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좀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되게 잘못됐다는 통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제 그런 비난을 했고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플레가 높은 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고 그 결과 중앙은행들이 고금리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다. 저도 이 점은 되게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좀 과거 10년보다는 앞으로 10년이 낮을 것을 퍼가 낮을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세계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기업 이익도 좋았던 게 세계화.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저렴한 데에서 소싱을 해서 내가 고객한테 이제 저렴하게 물건을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게 이제 깨졌다. 그래서 세계화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성장, 기업의 이익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앞으로 1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논리는 동의하지만 네. 기업은 훨씬 이분 얘기보다는 훨씬 마이크로 레벨을 들여다보면 되게 다이내믹해서 저는 기업의 성장은 상당히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처럼 아주 뭐 bearish 아니면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뭐 하여간 이분의 이런 그 월가에 가장 주목받는 거물이니까 한번 우리가 또 참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저분도 이야기하시는 게 줄줄줄줄 흘러내린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지루한 플랫한 그런 시장이 유지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한 10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스피라는 닉네임도 있었잖아요. 2000에 갇혀 있었다고 그쵸.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다면 이제 박스앤피가 되는 건지 어쨌든 이분의 전설이시지만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봅니다. 네,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조금 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메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면은요, 교수님, 기업이 뭔가 감축을 한다, 감원을 한다, 비용을 줄여서 뭔가 우리는 실적을 좀 방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환호하면서 오르는 기업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거 봐, 경기 침체라서 기업들이 어렵냐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메타는 오히려 그런 감원의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죠.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얼마나 나쁘면 인원을 이렇게 감축을 하냐.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진짜 적극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 금융권 같은 데는 보통 우리 이제 경영진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신문 배달 회사에 오는 거 끊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같은 거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종이컵 안 쓰고. 사인을 먼저 주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워낙 복리후생이 되게 좋아요. 엄청난 복리후생인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조금씩 줄여나가서 그래서 이제 시그널을 많이 줬는데 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메타가 인원 구조조정을 들어갔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팀이 가령 20명이면 2명을 줄이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부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몇 달 만에 계속 팀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팀이 배정이 안 되면
나가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뭐 월가나 실리콘밸리는 이걸 아까 새로운 뉴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 여러 주요 언론에서 최소한 10% 인원 구조 조정을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 인원이 한 30% 이상 늘어서 8만 5천 명입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한 1년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초봉이 19만 불이거든요. 구글은 더 높고 1만 불.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급여도 높고 복리후생은 이거보다 더 많으니까 얼마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줄이고 결국 사람을 손을 댄다는 거는 뭐 고육책이긴 하지만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 여러 면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쳐도 영업이익률은 30%인데 성장을 못 한다는 그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로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환영을 하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지만 아마 이번 분기실적 발표할 때 가시화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이익을 뭐 상향 조정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근데 두고 보겠다. 애널리스트는 좀 더 내용 팩트를 확인하고 상향 조정, 하향 조정을 하니까. 근데 이런 한 10% 정도의 인원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이익이 한 10%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육책인데 결국 비용 절감을 통한 성장이 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그 성장의 모멘텀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최근에 보면 페이스북 플랫폼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경기 순환 관련 시클컬하게 단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최근에 많이 위축되니까 기업들이 최근에 예산을 많이 줄이면서 그래서 상당히 뭐 국면은 쉽지 않고 이제 메타의 시가총액이 3,900억 달러니까 원래 빅테크에서 1조 달러 넘는 나머지 4개 회사들하고 같이 놀다가 지금 그거에 반도 안 되니까 앞으로 뭐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과연 이러한 비용 감축으로 인한 효과가 정말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타가 사명을 바꾸고 나서 이제 뭔가 그 메타버스 관련한 그 산업 내에서 얼마나 또 빨리 성과를 보여주게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가 더욱더 뭔가 활황을 보일 만한 그런 이슈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기업 CEO가 급하게 한국으로 날라왔다는 것은 진짜 뭔가 이머전시 비상 상황이라는 거고 주말에 이제 뭐 언론에 미국 그 포드 CEO 짐 팔리 이분이 상당히 최근 뭐 월가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을 해서 포드 시가총액이 GM을 일시적으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GM이 훨씬 더 큰 회사인데 근데 얼마나 그 2차 전지 배터리 구하는 게 어려우면 한국에 이제 달려와서 자기네가 이제 공급받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온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상황은 여기 그 대표적인 자동차 그 전기차인 그 미니 그 트럭 그러니까 F150 그 라이트닝하고 그다음에 머스탱의 전기차 버전이 주문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공급을 못 하고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를 지금 못 구한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건 SK온이건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짜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확실한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개인들이 좀 더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전기차 매수를 하고 이것은 아주 가장 큰 트렌드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면 2030년까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포함한 신차 중에 이 두 가지 세그먼트의 그 주문 비중 퍼센티지를 2030년이면 멀지 않습니다. 8년 후인데 미국의 1년 신차 중에 한 42% 1년에 미국 신차가 한 1,70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 8천만 대가 좀 넘고 근데 그 비중을 42에서 50%로 블룸버그도 상향 조정을 하고 요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정책의 변화가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이제 변화를 이끌어오는데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룸버그가 이렇게 상향 조정한 그 논리를 보여주죠. 가장 큰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이 전기차 수요를 완전히 지금 촉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국내에서 보면 배터리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상대적으로 좀 에너지 선호하죠. 솔루션에서 이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물론 이제 그 회사들이 성장은 많이 하겠지만 과연 돈을 얼마나 벌지 그것은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은 진짜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네. 미국이 이걸 주도하고 있고 뭐 우리가 그러니까 슈퍼 을의 입장,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지만 맞아요.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절실하게 우리한테 필요하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그 배터리 업체들 뭐 대표이사들 얘기를 들으면 확장을 하지만 너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뭐 기사 나온 걸 좀 보니까 IRA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미국 안에서 뭔가 관련된 그 기초적인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중국에서 많이 그렇죠. 도달이 되고 우리는 하기 대부분 때문에 중국 거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뭔가 좀 낮춰줄 수 있는 미국에서 지금 IRA 그 법안 관련해서 그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관련된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포드도 지금 이렇게 전기차 많이 팔리는데 보조금 받지 못해서 뭔가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명확한 하더라고요. 메시지는 중국산 재료를 쓰지 말라는 거고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네. 하라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보통 미국에서 CEO가 이렇게 날라오면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미국 정부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좀 어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포드 같은데 CEO가 우리 한국의 피드백을 직접 미국 행정부 백악관에 전달을 하면 조금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뭐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번 방안인 것 같은데 뭐 미국 주식 중에서 이제 포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뉴스는 계속해서 좀 이게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오늘 신청 인터뷰 금요일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FOMC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변동성이 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은 경기 지표와 인플레 지표에 따라서 등락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 어닝 전망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부터는 좀 실적을 바라보고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외국인 주식 매매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는 얘기이지만 무역 수지 적자가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외국인들 순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은 무역 수지가 외국인들 순매매와 그리고 주식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무역 수지의 이제 지표를 발표하는 정책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 봉쇄령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령의 변화, 이 부분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도 체크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7시 8분 이제 9분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출근 금요일이니까 오늘만 하면 우리에게는 또 꿀같은 주말이 있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마지막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토요일에는 이제 또 주말 라이브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주 6일 근무하시는 거네요. 쉼이 없는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커홀릭. 예.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워커홀릭이십니다. 장호석 부사장. 예, 두 분 함께. 네. 자, FOMC 충격에서 오늘은 좀 벗어나나 하는 기대감을 정말 조금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계속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당분간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미팅부터 이어졌고요. 그럼 한 두 번 정도가 기회가 있었죠. 어제도 기회가 있었고 CPI 발표도 있었는데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험으로 보면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의 다양한 인터뷰, 네. 강연 이런 게 쏟아질 겁니다. 그럼 거기서 갑자기 이거에 반하는 얘기를 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약간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런 계기가 돌아서기 위해서 뭔가 큰 건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10월 13일입니다 이번에요. 10월 13일 날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아침. 그게 뭐냐면 이제 9월 CPI가 발표됩니다. 그때까지는 뭔가 또 좀 지리한 국면.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반등을 하겠고요. 어떤 계기에 따라서 움직임은 있겠지만 어떤 본질을 회복시키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때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될 시기거든요. 그때 되면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좋겠죠.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뉴스가 나올 법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익 전망이 하향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그런 것들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여튼 어저께 우리나라 주시장, 우리나라 금융시장 뉴스에서도 뭐 다른 뉴스가 컸었지만 금융시장 보면 일본이 24년 만에 외환시장 개입한 게 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일본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의 국제 공조가 있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 정도죠. 왜냐하면 오늘 일본의 엔화는 많이 상대적으로 강해졌어요. 달러 엔화는 내렸지만 달러 지수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 효과가 크진 않죠.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3대 지수는 또 하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얘기는 일단 금리랑 달러인데 일단 금리부터 보면 3.7까지 이제 거침없게 넘어섰고요. 3.7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저께 우리 정도표들 기억하시잖아요. 내년도 말까지 해서 4.6까지 찍는 모습, 그 이후에 좀 낮아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19분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4.75 뭐 아니면 4.5%까지 그런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밑에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라든가 회사채에서 낮은 것들 그리고 이모중 국가들은 차례차례로 이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세상의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말씀드렸던 대로 잠시 후에 일본 얘기 해드리겠지만 미국 달러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꺾여야 되는데 어제만 보면 물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잇따라서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통화 다 전 세계에서 올리겠죠. 우리나라도 어저께 다음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한국은행 존재가 50bp 가능성 상당히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올리겠지만 그때까지는 그저께 대비 어저께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각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달러의 어떤 상승세가 지금 상당한 이슈거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에 하나 우리 이미 한국 뉴스 많이 보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달러의 엔화 환율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보시면 이틀짜리입니다. 이거 긴 것이 아니라 이틀짜리이기 때문에 어저께 20일 고 뉴스 나오면서 훅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가 지금 떨어졌고 이거는 일본 당국의 개입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멘트로 들어간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거에 관해서 바로 이제 미국에서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좀 인위적으로 들어간 게 되냐? 그랬더니 나름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미국에서. 그럴 때면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할 수도 있겠죠. 다만 뭐 자기네 외환 사정이라든가 자기네 판단에서 하겠지만 일본은 일단은 액션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24년 만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이슈 중에서 일라일릴리가 급등을 했는데 배경이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종종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주시잖아요. 소식은 전해드렸지만 전문 지식은 마이너스죠.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전문 지식 그쪽에서 일하시면 엄청 많을 거라고 늘 보시면 진짜 저희가 지금 2만 명, 3만 명 이 시간대 보시면 전 세계에도 다 계시고 직업군도 다양하시고 수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라일릴리는 올해 들어서 제일 오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주식 중에도 역시 제일 많이 오른 주식도 사실이죠. 물론 한쪽에서는 시그나 같은 의료보험 서비스 회사가 있고 그것도 사상체 효과고 제1로 순수 제약 중에서 이런 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4.8%가 올라갔고요. TJ 파티 발음이 어려워서 오늘 그냥 한국말로 써왔습니다. TJ 파티는 아마 검색해도 많이 나올 거로 알고 있고요. 저기 주사인가요? 네, 주사인데 뭐 이거 주사죠. 주사제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좀 당뇨병 치료제 아닙니까? 지금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가 났어요. 지금요. 당뇨병 치료제로.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들은 거로는
당뇨병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테이지 2의 허가가 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우리나라 기준인지 의사 선생님들 전문적인 약사 선생님들 아시면 전문 계시면 아시면 나중에 댓글로서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이드 효과가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치료제죠. 그래서 과도한 어떤 비만 그 지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것이 허가 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렇지만 올해 비만 학회 이런 데서 상당한 이슈가 거리가 됐고 그때마다 뉴스가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하시거나 이건 한국 뉴스에도 워낙 많이 옵니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아주 몸이 그 비만이 도가 높은 분이겠죠. 그래서 뭐 몇십 %가 줄었네 어쩌네 그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서양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비만한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엄청나다는 거는 많이들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런 진짜 이분이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시장은 이렇게 검색 워낙 분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이게 정말 진짜 표현하면 대박이라는 거다. 대박 시장에 아주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하나 UBS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이야.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올렸고요. 매수를 올렸고 325에서 363 따라 올렸고 그래서 오늘 일라일리가 올랐고 그래서 오늘 11개 그 섹터에서 아마 보여드렸겠지만 다시 그냥 다 빨갛거든요. 안 좋았지만 요 헬스케어 섹터만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큰 역할을 일라일리가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비만 관련된 치료제, 당뇨병 관련해서 이제 싹센다라는 제품이 엄청 인기가 많아서 비교하는 기사들도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싹센다는 많이들 이미 아시고 계시고 매일 이제 주사를 직접 이제 맞으신 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희가 항상 추천하는 분도 계시죠. 있죠. 그리고 아마 가족들에 맞으신 분 많이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어디 가면 싸냐. 왜냐하면 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다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게 이 시장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죠.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레나는 1.9%가 올랐습니다. 레나는 이제 주택 건설 업체인데요. 여기 보시면 딱 우린 이제 다들 이 방송 3프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잖아요. 초록색이 나면 좋은 겁니다. 빨간색 나면 약간 비싼 건데요. 매출이 약간 부족했지만 이익 상단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수주나 이런 상황은 약간 좀 부족했고요. 예상보다 부족했고 다만 이제 가이던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게 맞겠고요. 전체 그로스 마진 정도만 생각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긍정적이었다라는 거 이익 괜찮았던 그래서 오늘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레나나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겠고요. 다음 이제 블락입니다. 블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했던 회사인데 작년 가을부터 완전 주가는 박살이 냈습니다만요. 블락이고 이제 스퀘어죠. 우리가 그 심볼을 SK로 그대로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락으로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꿨는데요. 미주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이게 목표 주가가 이게 바로 미국의 무서움이거든요. 절반 이하로 내려버렸어요. 125에서 57달러로. 지금 55달러인데요? 네, 내려버린 거죠. 기존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내용 똑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페이팔도 마찬가지, 블락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전히 좋아하고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 특히 페이팔 같은 거 될 수 있고 스퀘어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가 이 페이팔과 스퀘어는 언제부터 지금 녹았냐면 뭐 경쟁도 있죠. 뭐 애플의 경쟁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가장 핵심은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고 비트코인에 거래하고 직접 많이 투자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녹은 거죠. 그래서 지금 페이팔과 그 스퀘어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보면 질의응답하는 세션에 보면 많이 하시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에 다 온전히 이거는 뭐의 변수냐면 비트코인의 변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아나야지 이거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이런 오늘도 비슷한 의견으로 그런 근거를 갖고 오늘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요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볼까요? 다음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모처럼 오늘 좀 조금 올랐죠. 이 그림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락폭은 다르지만 여기 이제 오늘 잠시 전에도
우리 이 교수께서 메타 플랫폼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전에 단독 기사 설명한 거로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 오늘 그건 올랐어요. 메타 플랫폼 1% 올랐는데 애플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은 여하튼 올해 오늘도 그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아마 올해 연말에 쇼핑 시즌 그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서 최고의 히트 상품은 아마 아이폰이요. 14의 그 프로의 아마 맥스 버전이랑 이번에 에어팟 프로 시즌 그 2세대 있지 않습니까? 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지금 미국에 보니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게 리뷰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 좋게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 반면에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 이제 기술주의 대표의 2번 종목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팔란티어나 소파이 어저께 예를 들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어저께의 그 어떤 최근의 어떤 금리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금리의 좀 플러스 행진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1.02%까지 실제 금리 10년물 실제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에 지금 녹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침 어저께 그거를 하도 많이 질문하시길래 또 여돈 앵커가 또 저한테 또 명령을 내렸어요. 또 이런 것 좀 해보시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1분에 1분짜리.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항상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이해를 하시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쇼폰 콘텐츠로 미국 주식이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 올려뒀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요거 콘텐츠 한 59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59초? 예. 확인해 보시면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좋을 것 모르겠지만 같습니다. 한때 72초 TV라고 엄청 유행했던. 맞아요. 기억나요. 네. 예, 그 콘텐츠 있었죠. 저도 하나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드세요. 49초 TV. 예, 좋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농담이고 여하튼 이런 거 만들어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가장 아마 관심 있었던 것은 뭐 레나드 있고 있지만 저는 코스트코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실적 발표 안 됐죠?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고요. 했습니까? 네. 코스트코는 이제 매달 뭘 발표하냐면 전체 매출 그리고 그 미국과 그 캐나다, 북미 이런 것 정도 얘기하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실적 발표했어요. 끝나고 나서 매출과 이익은 소폭 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동일 점포면 여기 보시면 동일 점포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점포가 다 10% 이상 거의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물건값이 워낙 올라갔으니까. 다만 이제 모자란 것이 오늘 모자란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부각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일단 3%까지 떨어졌다가 3.5, 지금 한 2.5, 뭐 2.8 정도 좀 하락세로 있는데요. 아마 평가 다시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재고가요. 여기 보시면 재고가 생각보다 좀 늘어났어요. 여기 재고가 요 상황이거든요. 재고가 지금 10% 정도 생각보다 늘어난 거. 그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도 지금 재고에 겁나는 세상이거든요.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진이 좀 줄어들었어요. 마진이 3.6%가 마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5밖에 안 나고요. 영업이익만 보면 3.5%가 예상보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마진이 좀 조금 미스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밀리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아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평가는 오늘 밤이나 또 나올 테니까 뭐 내일 주말 라이브라든가 다음 주 때 혹시 큰 변동사항 있으면 얘기했지만 크게 뭐 좋건 나쁘건 의견의 변화는 제가 여태까지 아는 바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의견이 나오나 회사 측에서 얘기가 나오면 크게 뭐 내리거나 올릴 수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의견을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낮추더라도 투자 의견이 바뀌지 않는 또 이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포드 같은 겁니다. 포드는 상당히 이번 3분기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비용을 증가를 얘기했는데 의외로 올해 연간에 대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이번에 투자 의견이 내릴 거라고 봤는데 목표 주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도 포드나 GM 같은 거 여전히 관심 갖고 보시는 또 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실적 나중에 나오면 좀 더 확인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FOMC 파월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놨는데 네, 어제 이제 다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 다음에 한 거에 대해서 두세 개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블룸버그의 이제 평가, 블룸버그 자체 기사인데요. 딱 이겁니다. 어저께 표현은
리세션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리세션에 대한 경고를 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이 너 리세션이 올 수 있으니 너희들 좀 유의해라. 요걸 한 거를 블룸버그도 그냥 거의 똑같이 해석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최종 정책 금리가 4.5에서 5%까지 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인데 에머스트 파이프 폰트라는 피어 폰트라는 곳에서는 최종 정책 금리가 5.25%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도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아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 근데 이거 메타폰 어저께 말씀하셨겠지만 가장 핵심은 일부 일 못하는 사람들한테 30일 노티스를 준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야, 너 일 못하니까 아마 이거 나가라는 건 똑같잖아요. 필요 없다고 내보내는데 30일 동안 페이스북 우리 회사에서 일을 찾아봐. 일 아니면 너 잘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고 없으면 나가라. 그래서 30일처럼 30. 그래서 일부러 굳이 나온 건데요. 그다음에 찾아보고 아니면 뭐 잘리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무서움이고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탐리가 오늘 한 얘기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서도 우리 모건 스탠리 얘기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테크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기업들이 있을 거란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 우프다 그러나요? 슬픈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이야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그 다음 분기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주식 미치다 이제 주말 라이브는요 내일 오전에 9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마감된 시장 상황이 너무 빠르게 궁금하다, 월요일까지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